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0일 금요일마 11개 경주가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만만치는 않아요. 출전 도수도 많고 내용적으로도 혼돈도가 높은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역시 저배당과 고배당이 공존하는 경마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3경주, 6경주, 7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2번마 스파이스 캔디의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5번마 해피시크릿, 안쪽에 4번마 어메이징 걸, 또 7번마 에코시, 외곽에 12번마 영광의 키스, 이런 마필이 팔렸는데요. 2번 스파이스 캔디 같은 경우는 11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컨디션 자체는 무난한 그런 상황이에요.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2번 스파이스 캔디 편성 또한 그렇게 강하지 않죠. 안말 레이스이기 때문에 2번 스파이스 캔디의 선행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나름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4번 어메이징 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나름 최선의 레이스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좀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고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어메이징 걸도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5번마 해피시크릿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스타트하면서 방해를 받았죠. 10번 게이트에서 이제 오늘은 5번 게이트로 들어왔고 조기 강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번 레이스가 최선의 레이스를 했다는 점에서는 해피시크릿도 역시 불안감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리고 갈 만한 마필은 역시 외곽의 12번 영광의 키스입니다. 9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기본기는 아주 탄탄한 마필이고, 오히려 9개월의 공백기를 거치면서 힘은 더 차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따라서 편성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영광의 키스도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지만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얼마든지 초반부터 자리를 잘 잡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2번마 스파이스 캔디, 12번마 영광의 키스, 2번, 12번 막건을 기본 막건으로도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5번마 썬더고, 8번 톱 럭키, 9번마 달래, 또 1번마 큰너브, 4번 상하이 민트, 이런 마필들이 역시 인기마로 대두가 됐어요. 썬더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스타트 때 방해를 좀 받긴 했어요. 조경강도를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썬더고가 깔끔하게 선회가 간다면이야 가능성은 열려있죠.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썬더고가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이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는 것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충만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 경주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8번 톱너키, 9번 달래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톱너키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가능성 있는 걸음은 충분히 보여줬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여줄 거름의 여력은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또 너무 외곽을 도는 레이스 운영에 조금 미스도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9번마 달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선행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도 지난번에 끝걸음 자체는 그렇게 완전히 죽지는 않았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한 차례 경주를 치러냈다는 점, 그리고 그 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늘 망사는 가면을 쓰고 나왔다는 점은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선행권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8번, 9번 막군도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막군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감안해 본다면 2번만 스프링파이어와 10번만 미니어 검객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어요.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스프링파이어도 주행하면서 기록 자체는 별게 없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인상적인 경주력을 주행검사를 통해서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2번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앞산을 갖다 붙이는 순간에는 2번 스프링파이어도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고, 10번만 미녀 검객도 지난 12월 달에 출전 제외가 됐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이 마필도 데뷔전에서 가능성 있는 걸음은 충분히 보여주는 마필이죠. 힘이 좀 늦게 차는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경기를 거듭하면서 또 데뷔전을 치러내면서 또 공백을 가지면서 또 힘 자체는 많이 차 있는, 그리고 또 차 오르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0번만 미녀 검객도 역시 막판 한 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배당판은 뭐 5번, 8번, 9번 요 세 마표 위주로 돌아갈 텐데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2번마 스프링 파이어와 10번마 미녀 검객이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견입니다. 뭐 10만급 레이스죠.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에 대한 대결인데요. 따라서 뭐 변수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4번마 닥터 그레이, 8번마 원더블레이드, 5번마 에이스 제팟, 6번마 퓨처킹, 11번마 영광의 이글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됐어요. 강축은 없다 이렇게 봐야죠. 4번 닥터그레이 같은 경우도 지난 데뷔전 때 이제 외측으로 삐지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지난번에 이제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됐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발 자체는 시원시원한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따라서 그렇다면 닥터그레이도 입상을 장담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8번 원더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뭐 주행검사 때 가능성이 있는 걸음은 충분히 보여줬죠.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아직까지 힘은 뭐 그렇게 완벽하게 찬 그런 느낌은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더블레이드도 뭐 가신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도예요. 따라서 데끼로 팔리는 닥터그레이 원더블레이드 요 데끼리가 지켜지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두 마필 모두 또 몰락의 길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편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감안해 본다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액면적으로야 뭐 인기 마필들이 뭐 눈길을 살짝 끄는 건 사실입니다만 또 숨겨져 있는 보병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이.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그 복병을 배팅의 추로 가면서 복대복 막권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우리가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또 신마 레이스는 액면이 다가 아닌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 점을 우리가 또 파고 들어야죠. 중배당 또 고배당까지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1번만 마스터벨라 중심으로 배당에 들어가죠. 3번만 노던드림, 10번만 킹그레이스, 5번만 뷰티풀 진주, 또 6번만 진주사랑, 뭐 8번 킹브라더까지 여러 마리가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1번 마스터벨라는 뭐 1번 게이트 이점은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데뷔 후에 연속해서 3차기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지난번에는 컨디션은 그렇게 뭐 베스트에는 좀 못 미쳤던 데뷔전보다는 그래서 좀 3차기 아쉬움이 있었는데 컨디션 자체는 뭐 지난번보다 좀 좋아졌어요. 또 1번 게이트라면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마스터벨라 선전이 기대가 되고 3번은 노던드림 같은 경우도 최근 두 차례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걸음발이 좀 안 나왔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최근 두 차례가 워낙에 최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당분간 플러스 알파는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따라서 팔리는 만큼의 역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죠. 10번 킹그레이스가 능력적인 측면에서 좀 난데 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좀 있다는 것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면 6번마 진주사랑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진주사랑 같은 경우도 좀 외측으로 약간 좀 지난 11월 달에 사행하는 마필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고 지난번에는 발주가 좀 늦으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인데 레이스 흐름 자체는 이번 경주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이번 경주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마 진주사랑 첫 입상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7번 동방 캡틴도 가능해요. 이 동방 캡틴이라는 마필도 전형적인 스프린터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레이스 흐름이 이번 경주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따라서 뭐 주행마사 때는 그렇게 날카로운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실전을 통해서는 그런 스타트 능력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 동방 캡틴도 앞선에 갖다 붙인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7번은 동방 캡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기입니다. 5번마 베라데이, 안쪽에 3번마 맨 오브 더 월드, 7번마 굿선더, 9번마 비스틀리,
또 11번 그레이트고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요. 이번 경주도 전형적인 난타전 경주예요. 이 5번 베라데이도 못 믿는 마필이죠. 뭐 편성은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은 맞아요. 그렇지만 뭐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지만 레이스가 워낙 잘 풀리면서 입상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고, 최근 두 차례 연속해서 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마필인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뭐 그렇게 능력 마필이 아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부각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편성이 가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베라데이가 인기마로 대두가 됐지만 뭐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베라데이를 충만 놓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안쪽에 맨 오브 더 월드가 어쨌든 간에 안쪽 게이트 1점을 살려서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베라데이보다는 오히려 3번마 맨 오브 더 월드의 입선 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큰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은 12번마 알파스타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데뷔 전에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알파스타라는 마필도 편성 자체가 이번 경주가 강하지 않고 1300이라는 데뷔전도 오히려 1000m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마필이죠. 뭐 스타트 능력도 있고 힘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꾸준하게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지만 뭐 초반에 무리만 하지 않으면 스무스하게 선의권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직선주로 뚝숨 싸움에서도 얼마든지 한 발을 더 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데뷔전 1300의 알파스타도 1000m보다는 오히려 1300이 능력 발휘를 해내긴 더 수월하고, 이번 경주 또한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데뷔전에서부터 알파스타의 입상 가능성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입상 시에는 배당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뭐 난타전 경주죠. 풀게이트 편성이고 뭐 되는 마필들이 워낙 많아요.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뭐 제 스타일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크게 배당판에 신경 쓰지 않고 뭐 소신껏 고배당을 노리고 갈 텐데요. 인기 순위를 보면 11번마 버닝플라이, 안쪽에 1번마 아모리스, 4번마 바람의 꿈, 또 6번마 디바인 뮤직, 10번마 난산여제,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이에요. 나름 경쟁력은 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기 마필이 다가 아닌 그런 레이스죠. 보병들의 컨디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여러 포진에 있기 때문에 인기만 안에서 끝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본 배당 자체가 이번 경기는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버닝플라이도 승급자는 부담이 있죠. 거기다 또 외곽 게이트입니다. 따라서 버닝플라이도 못 믿는 마필이고, 아모리스는 1번 게이트는 메리트가 있죠. 최근에 계속해서 뭐 2착 3착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좀 고전했었던 자리를 못 잡고, 오늘 안쪽 게이트라면 뭐 아모리스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아모리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이 그렇게 대단치 않다는 것이 역시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11번, 1번 요 두 마필이 대끼리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 뭐 불안 요소가 있는 인기 마필들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또 그 보병들이 일단 이번 경기는 포인트예요. 걸음의 변화를 또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워낙 많고, 최단거리 1000m 타기 때문에 뭐 심지어 바닥권에 움직여도 얼마든지 막판 한 발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레이스 흐름이 1000m인데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뭐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도 있고, 또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기가 막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도 있기 때문에 뭐 인기마가 다가 아닌 그런 레이스입니다. 박남규 스타일대로 뭐 인기만 연연하지 않고 복병 위주로 얼마든지 뭐 그것도 주력 막권으로 중배당 또 고배당까지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두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6경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추진했는데요. 이번 경주도 뭐 난타전이죠. 10번마 페레드로 로켓이 인기 1위로 부상이 됐어요. 여기에 2번마 청담파이어, 또 5번마 그랜드 질주, 1번마 울산장군, 9번마 미지업,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 마필들 다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페드레드 로켓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배당을 터트리면서 입상을 했지만 레이스가 너무 잘 풀렸습니다. 거기다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패드리드 로켓도 이거 뭐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번에 청담 파이어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우승을 거머쥔 이후에 지난 11월 달에는 뭐 승급전이었었죠. 그때 당시도 최저기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좀 안 나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승급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는 너무 무기력했죠. 뭐 컨디션도 물론 베스트에는 조금 못 미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징 없는 아주 밋밋한 걸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청담 파이어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따라서 뭐 10번, 2번 이런 마필들이 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많이 팔려주면 더 고마운 그런 마필들이죠. 따라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인기 마필이 중요한 레이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병권에 있는 또 비인기,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는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제 관리형 마필 한두를 노려갑니다. 최근에 뭐 액면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또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도 또 우리에게 얼마든지 한구라의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복병이 있습니다. 그 복병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가면서 복대복 막권을 이번 경주는 역시 주력 막권으로 노리고 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8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5번마 해피피버, 1번마 한샘 플래시, 승급전을 갖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4번마 엘버트 킹, 6번마 더 팩트, 9번마 인디언 강자 이런 마필이 흘리는데요. 한샘 플래시, 해피피버 두 마필 중에서는 해피피버가 낫죠. 해피피버 같은 경우는 뭐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5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한샘 플래시나 어메이징 탑핏이 먼저 치고 나가면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따라가도 얼마든지 능력 발휘 가능하고, 1600으로 경주 거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뭐 늘어난 거리를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는 혈통이라는 점에서는 해피피버 상대적으로 선전이 기대가 되고요. 반면에 일본 한신 플래시는 지난번에 1600에서 우승 거머쥐긴 했어요. 그렇지만 선행을 가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편안하게 갔던 그런 선행인데, 막판에 끝걸음에 여력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신 플래시는 선행을 가도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선행을 더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한신 플래시는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는 사실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8번은 영원 자메이카, 또 12번 탑삭스 이런 마필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 자메이카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 달에 그 10개월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고, 그러면서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다소 좀 외곽을 돌았어요. 앞에 갖다 붙이면서. 그렇지만 컨디션의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8번은 영원 자메이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12번 탑삭스 같은 경우도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컨디션은 좋습니다. 1600이라는 경주거리도 탑삭스가 능력 발휘를 해내기는 훨씬 더 수월한 그런 측면이 있죠. 1600을 이미 한 차례 또 뛰어봤던 경험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승급전을 갖는 두 마필 쪽에 1번과 5번 쪽에 인기가 집중이 되겠습니다만, 8번 영원 자메이카, 12번만 탑삭스 이런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의 도전도 뭐 결코 만만치 않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5번마 터치스타면 중심으로 배당판에 돌아갑니다. 안쪽에 1번마 장안질주, 또 7마 티지파워, 8번마 아람나래, 9번마 라피도맨 이런 마필이 팔리죠. 5번마 터치스타면은 뭐 승급적이긴 합니다만, 뭐 지난번에 워낙 여력이 많았던 그런 마필이죠. 이번 경주 역시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승급전이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5번마 터치스타면 충마로 인정이 되고요. 후자권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1번마 장안질주 같은 경우도 1번 게이트 2점은 지니고 있죠.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나름 최적의 전개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고, 8번마 아람나래도 지난번 편성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스도 잘 풀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따라서 기복이 여지가 있는 아람나래도 뭐 대기로 팔릴 텐데 믿음은 좀 떨어지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6번마 닥터 위크, 그리고 9번마 라피도맨도 가능하죠. 6번마 닥터 위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컨디션은
상당히 좀 좋았던 마필인데 역시 발주가 늦으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9번마 라피도메는 5번마 터지스타맨과 요거 한 집에서 나온 그런 마필인데 9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어요. 뭐 주행검사 때는 그냥 주행검사 통과하는 데만 의미를 두면서 그렇게 뭐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준비하는 과정 복귀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역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워낙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온마 터지스타면은 뭐 충분히 인정이 되는 그런 에이스고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6번마 닥터 위크와 9번마 라피도맨 이런 보병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혼합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여러 마리가 팔려요. 8번마 라츠푸타나 또 안쪽에 퀸 오피서 9번 매너보드 매치 7번마 타고난 질주 4번 싹스고 이런 마필들인데요. 이번 경주도 역시 충만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대결이에요. 이 라즈푸타나 같은 경우는 일단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죠. 지난번에 그 3번 게이트에서 안쪽을 파면서 레이스가 기가 막히게 풀렸어요. 근데 오늘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도 좀 걸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부담 용량이 무려 4kg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역시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라즈푸타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안쪽에 퀸오피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7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3차에 갖다 댔던 그런 마필이죠. 다시 한번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라즈푸타나보다는 퀸오피서가 좀 난데 문제는 퀸오피서 같은 경우도 그 1800이라는 경주월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역시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가 출전 두수는 좀 다른 경주에 비해서는 아웃도 단촐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9번 매너보드 매치도 역시 1800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6번만 명심파워와 7번 타고난 질주 이런 마필들이 인기도에서 살짝 밀려나 있지만 입상권에는 오히려 좀 더 근접해 있는 상황이지 않나 보여져요. 명심파워도 힘은 뭐 워낙 좋은 그런 마필이죠. 막판 한 발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7번만 타고난 질주도 부담 용량은 2kg가 늘어났지만 뭐 컨디션 자체는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입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도 나쁘진 않은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6번만 명심파워 7번만 타고난 질주 이런 보병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네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정말 난타전이죠. 뭐 되는 마필들이 워낙 많아요. 뭐 대길 배당 자체도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6번마 파워터치, 또 8번 성산 사이먼, 7번마 다이아몬드 킹, 9번 호크 킹, 12번마 알미오 레몬 이런 마필들이 그나마 근소하게나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파워터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최선의 에이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3창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약간 노출하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액면적인 측면에서는 뭐 가장 나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파워터치도 입장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사 사이먼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죠. 물론 착차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그런 조건인데 어쨌든 한 자리 적응을 해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알파는 좀 더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편성이 2등급 치고는 굉장히 페이스도 빠르고 만만치 않다는 것이 역시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 마필 중에서도 물론 이제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보편권에 있는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에이스죠. 따라서 기본 배당,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끼리 배당 자체도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옥석을 잘 가리는 순간에는 아주 짭짤한 배당을 또 의외로 좀 손쉽게도 적중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인데요.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인 만큼 저배당보다는 역시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역시 노리고 가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